여보, 이거 좀 치워줄 수 있어요? 문장은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남편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 당신은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좀 제대로 좀 치우고 살아. 당신은 집안일도 하나도 제대로 안 해. 라고 남편은 들려요. 상대가 실제로 하지 않은 말까지 내 기억에 그냥 붙여버리는 거야. 오늘 있었던 사건 하나가 5년 전, 10년 전의 기억을 전부 갖다 붙여요. 내 기억 속의 사람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을 끌고 와서 같이 함께 내 귀로 듣고 있다니. 과거가 함께 들린다니까요. 그 사람이 얘기하면. 이것만 하면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돼요. 자,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누군가 가족이나 친구, 지인 또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면, 자녀가 여러분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자, 1번, 일단 끝까지 들어준다. 2번, 해결 방법을 이야기한다. 중간에 어떤 고민을 얘기할 때 1번 일단 끝까지 들어준다. 2번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이야기한다. 댓글에 1번, 2번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녀가 또는 배우자가 또는 친구가 직장 동료가 어떤 고민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건 말이야 이렇게 해결해야 돼, 이렇게 해결해야 돼, 저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그 사람의 얘기를 중간에 끊고 해결 방법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 기점명상센터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누가 그런 어떤 얘기를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 해결책부터 찾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가만히 보면 상대방이 그런 질문과 어떠한 고민을 얘기했을 때 상대방은 나에게 해결책을 물어본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내 마음을 좀 알아줘. 그리고 내 얘기를 좀 들어줘.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를, 내 마음을 좀 들어줄 수 있겠니? 라는 의도로 상대방의 고민을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연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남편에게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항상 해결책부터 이야기합니다. 야야, 그러니까 그거 네가 잘못됐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참. 야, 회사 하루 이틀 다니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답답하네 참. 또는 야야, 그 부장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런 인간 안 변해. 야, 차단해. 야, 허수아비처럼 생각해.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해결을 한다든가. 물론 그게 틀린 말이 아닌데, 선생님, 저는 남편의 그 말이 너무나 섭섭하고 서운합니다. 저는 그냥 남편이 오늘 많이 힘들었겠다. 야, 고생했다. 야, 그 사람, 아이고,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냥 고민을 얘기한 것 뿐인데, 남편은 해결책을 자꾸 내놓아요. 그러다가 제가 조금 짜증이 나서, 당신은 맨날 그런 말이야. 아유, 내 말을 끝까지 한번 들어봐, 여보. 라고 하면 남편은 화를 냅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 들었잖아, 지금까지. 회사 갔다 오면 네 그런 얘기 하잖아. 그래, 내가 지금 다 듣고 얘기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싸움이 됩니다. 선생님, 분명히 제 얘기를 들었는데 남편이 제 얘기를 들어줬어요. 물론 맞아요. 근데 왜 저는 안 들어줬다는 느낌이 들고 불편한 마음이 들까요? 하나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얘기를 이 귀로 그냥 이식이라고 해요. 귀로 듣는 걸 이식. 귀의 의식, 그걸 이식이라고 합니다. 이식. 귀로 듣는 것과 내 마음으로 듣는 것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귀로 듣는 건 조금 전에 전자의 남편처럼
하나의 문장으로 듣는 것이고, 마음으로 듣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듣는 거예요. 제가 수업생분들과 내담자들과 소통할 때는 이 사람의 말들을, 질문들을, 의견들을, 상담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장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상담의 첫 시작이고, 교감의 시작이고, 배려의 시작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하는 시작이고,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시작이에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건 무엇이냐? 이 사람의 마음이 그 당시에 또는 그 이야기의 시절 인연에 어땠을까라고 먼저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귀로만 들으시면 안 돼요. 조금 전에 전자의 배우자는 귀로만 듣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근데 상대방이 어떤 고민을 얘기하고 어떤 마음의 불편함을 얘기했을 때는 이성적으로 그걸 듣기보다는 감성적인 면도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감성적인 면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마음에 여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치유가 좀 돼요. AI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AI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품고 있습니까? 내가 몸이 조금 아프면 AI한테 물으면 모든 걸 얘기해줘요. 제가 여기 산에 갔다가 여기가 약간 퉁퉁 붓는 거예요. 모기 물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올리니까 이건 어떻고 내일까지 그러면 병원에 가고 어디 갔다 왔냐라고 정확하게 말해줘요. 그런데 AI는 저에게 선생님 정말 아팠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얼마나 간지러워요. 많이 붉게 부어올랐네요. 이런 얘기는 안 해줘. 이건 사람이 해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정 눈을 맞추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지식과 정보는 많이 알려줘요. 그래서 AI가 대두되면 대두될수록 인간적인 명과 인간적인 감성이 더 필요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하고 명상 공부를 하는 건 AI가 대두되면 대두될수록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명상과 마음 공부는. 자, 오늘 공부 한번 가봅시다. 여성분들은 남자한테 얘기하면 남자들이 그래 그거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성분들은 언제 내가 해결해 달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일리가 있어요. 댓글에 지금 그게 올라왔는데 좀 들어달라고 이걸 모든 걸 판단하죠. 판사야. 그 말이야. 그거는 네가 한 60% 잘했고 40% 네가 못했네. 한문철 변호사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걸까요? 남자는.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상대방이 말할 때 우리는 사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세 가지를 해요. 자, 여러분께 누군가가 대화를 청해서 어떤 고민을 얘기했다고 칩시다. 마음의 아픔을 얘기했다고 칩시다. 상담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께 그 얘기를 하는 도중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 가지를 플레이를 합니다. 그 세 가지를 동시에 플레이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듣는 와중에 이 세 가지를 플레이를 하는데, 첫 번째, 얘 말이 맞나? 저 말이 맞아? 겉으로 말은 하진 않지만 속으로 맞나? 얘 이거 거짓말 아니야? 진짜인가? 얘가 하는 말이 진실이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녀가 얘기하든 친구가 얘기하든 회사 동료가 얘기하든 진짠가? 이 말이 진짠가? 거짓말인가? 맞나? 팩트에
먼저 집중을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께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여러분도 바보가 아닌 이상 수업하는 선생님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해. 그러면 맞나? 저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 얘기하면 아닌 것 같은데? 좀 틀린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을 한다니까요, 기본적으로. 3년 만에 제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오늘처럼 힘든 인간관계가 있다면 이 책을 꼭 보십시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첫 번째, 저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이 사람이 제대로 알고 말하는 건가? 진실인가? 이 판단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배우자나 친구 같은 경우는 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또 시작한다 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또 시작하네. 야는 또 시작이다 또. 요게 약간 있습니다. 자녀분이 여러분에게 뭐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엄마 학교에서 뭐 해서 내가 힘들었고 선생님이 화나서 나를 어떻게 했고 하면 여러분은 진짠가 얘가? 선생님이 그랬을 리가 있나? 야, 너 진짜 솔직히 그랬어? 정말이야? 엄마 진짜라니까. 그래?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속으로는 또 시작이다 또. 아, 얘 때문에 또 시작이야. 이 말이 마음속에서 나온다니까요. 본능적으로 인간의 마음 안에서 그게 시작이 된다니까. 여러분이 모든 말을 듣고 대화의 시작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니까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친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가지를 한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또 시작이다 또. 진짠가? 아닌가? 얘 말을 맞나? 이걸 처음에 판단해요. 자, 두 번째는 뭘 하느냐? 답을 찾아요. 엄마 힘들었고 뭐 학교에서 그랬고 여보 내가 회사에서 말이야 부장한테 그랬고. 그러면 첫 번째는 의심을 하고 또 시작이다, 뭘 안다고 또 이 칸에 또 이러네 맞네 하다가 두 번째는 뭐 한다? 답을 찾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답을 찾아요. 답을 준비해요. 상대방이 아직 말하고 있고 상대방이 말이 끝나지도 않았고 상대방은 감정을 다 토해내지도 않았고 그 억울함을 나에게 다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벌써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어. 그래. 그거 마음속으로 내 그거 다 알고 있지. 아이고 그래 또 시작이구나. 이렇게 두 번째 마음이 뭐다? 대답할 준비를 합니다. 결정을 내리고 본인이 판단을 해가지고. 자, 두 번째까지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 대화에서 나를 방어하기 시작해요. 나를 방어하기 시작한다. 이게 뭐냐면 고민을 얘기하고 대화를 청했던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좀 안 된다 싶으면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방어를. 이게 뭐냐면 내 말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니까 아니야. 야, 그거 선생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네가 뭔가 실수했을 거야. 엄마는 또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다? 내가 나를 방어합니다. 또 내 말 안 듣는다. 넌 내 말 안 듣잖아 원래.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말한 것을 방어를 하죠. 이 세 가지 패턴, 이게 우리가 대화할 때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을 방어하죠. 내가 옳기 때문에. 대화에서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고민과 걱정을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얘는 또 답을 해주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또 말 안 듣네. 말해줘도 그만이야. 네가 언제 내 말 들었니? 바로 이것이 뭐다? 나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계속해서 머릿속에 회전하고 자동적으로 까르마, 업이 되어서 계속해서 회전해요. 또 시작이다. 진짠가? 진짜 맞나? 이러다가 해결책을 막 찾아. 그래, 그걸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고 하다가 그거 아니야 하면 또 봐라. 묻지를 말든가 이렇게 방어를 해요. 이게 대화의 보통 패턴이에요.
특히나 가까운 가족이나 자녀, 배우자, 친구들한테서 일어나는 대화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을 얘기하려고 했던 질문과 대화에서 결국은 너는 틀렸고 나는 옳아, 이렇게 판단 지으면서 그 대화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럼 대화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서로의 대화가 무너집니다. 이게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 때문에. 기억하시죠? 세 가지. 그러면 여러분께서 오늘 1번 들어준다, 끝까지 들어준다, 이것만 하면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무너뜨리고 세 가지를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려면 끝까지 들어주면 돼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답을 찾지 않으려고, 또는 내가 방어하지 않으려고, 또는 내가 얘는 또 시작이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냥 다만 들어주는 것, 그것만 하면 이 세 가지가 무너진다니까. 이 세 가지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 거기 안에는 판단하면 안 돼. 내가 뭔가 해답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안 돼. 그런데 상대방이 답답해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답을 찾아줘야죠. 답을 알아요, 여러분? 인생의 답을 알아요? 자식의 삶의 답을 압니까? 친구의 삶의 답을 알아요? 여러분 삶의 답을 압니까? 몰라요.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재행무상이란 말이죠.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답을. 다만 조금 추측하고 조언을 줄 뿐이지, 그걸 답이라고 내고 내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상대방은 또 반대급부적으로 우리에게 말투가 또는 행동이 나와요. 그러면 난 또 방어해요. 또 이봐라, 또 얘기해줘도 또 물어보지 말든가. 그러면 꼭 물어보고 지가 화내고 있다. 아이고, 진짜 대화가 안 되네. 진짜 해결해 주잖아, 내가 지금 니한테 해결해 줄 얘기하는데 사립 분별을 못하노. 질문을 하지 말든가.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뭐다? 상대방의 말과 대화가 끝나기 전에 내 생각이 시작되기 때문에 경청도 안 되고 자신의 의견을 먼저 이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머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대화를 할 마음도 없고, 상대방의 상처를 감성적으로 안아줄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아. 왜냐? 매번 대화를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로 시작하니까. 핵심 세 가지 기억하죠? 자, 질문에 이 질문이 있었어요. 채환님, 왜 가까운 사람들의 말이 더 안 들릴까요? 가까운 사람의 말이 왜 듣기 싫을까요? 처음 보는 사람 말 잘 들어요. 저도 오늘 식당에서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옆에 처음 보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제주의 식당에, 할머니 있는 식당에 들어갔다가 이어도 거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손님이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남녀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식당 주인은 주방에 들어가 있었어. 여기 남녀 커플이 들어오면서 한치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식당의 주방에 주인이 있으니까, 할머니시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시잖아. 그래서 못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커플에게 한치 오늘 싱싱합니다. 저 보세요, 한번 노는 거. 한치가 싱싱하게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치를 시켜서 식사를 하셨어요. 어머니, 식당 어머니, 여기 한치 물어왔어요. 한치 되죠? 이렇게 대화가 끝났어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엄청 친절해. 이게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길에서 만나도 말을 친절하게 하거든. 그런데 아내가 하면 잔소리야. 남편이 하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엄마가 뭐가 말하면 간섭하는 것 같고, 자녀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버릇없이 구는 것 같고. 왜 그럴까? 우리는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가까운 사람, 특히나 가까운 사람, 또는 여러분들과 친한 사람, 여기에는 희한한 마음의 구조가 하나 있어요. 처음 본 사람은 저랑 인생의 과거가 교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 낯선 사람은 나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몰라. 그런데 그래서 대화가 공손해요. 그런데 아는 사람, 가족, 친한 사람은 이미 과거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말이 힘들어요. 왜냐? 과거의 기억을 끌고 와서 같이 함께 내 귀로 듣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참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얘기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모르니까 이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교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람, 여러분 배우자나 가족이나 친구, 엄마, 아버지, 모든 가까운 사람은 대화를 할 때 과거를 함께 공유해 옵니다. 옛날에 그랬던 말투와 옛날에 그랬던 행동과 표정을 같이 함께 끌어와요. 그래서 과거가 함께 들린다니까요. 그 사람이 얘기하면 아버지가 재환아 왔어? 아들 왔어? 하면 그 아버지가 아들 왔어 하는 지금의 소리와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나에게 했던 목소리가 함께 들린다니까. 우리의 무의식이 나도 모르게. 그래서 새로운 사람의 교감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오래되고 옛날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살아왔던 사람의 말에 대한 교감 능력이 과거를 끌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감정을 끌어와요. 신혼 때부터 여러분이 소통했던 남편과 아내의 말투를 우리가 끌고 온다니까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끌고 오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을 때 아내는 겁부터 나요. 남편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긴장부터 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시장에 갔다가 논에 갔다가 밭에 갔다가 들어올 때 눈빛과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출렁인다더라고요. 겁이 버쩍 나는데 평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 상태인 거예요. 특히나 술을 드시든가 주사가 심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식은 아버지가 주사를 부리지 않는데도 그냥 누구야 홍길동아 말하는 순간부터 가슴이 철렁이고 내 무의식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냐? 누구야 하는 순간 과거의 아빠가 나에게 했던 행동과 말을 함께 끌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좋으냐면 과거를 함께 듣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귓전에. 머리가 과거의 기억을 같이 함께 끌어오면서 나에게 힘든 상황의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소리뿐만 아니라 옛날의 감정까지 함께 내 무의식이 끌어온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우리의 감정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말해요. 여보, 이거 좀 치워줄 수 있어요? 문장은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남편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 당신은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좀 제대로 좀 치우고 살아. 좀 씻고 살아. 당신은 집안일도 하나도 제대로 안 해. 라고 남편은 들려요. 그냥 아내는 여보 이거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좀 제대로 집안일 좀 도와줘 여보 제발. 아이고 진짜 지저분해 죽겠어. 이렇게 남편은 해석한다니까. 왜냐? 지금까지 살아온 시절 동안 아내가 그렇게 바가지를 긁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한마디가 아내의 한마디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상대가 실제로 하지 않은 말까지 내 기억이 그냥 붙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당신은 왜 맨날 그래? 맨날 그런 거 아니거든? 가끔 그렇거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그렇거든? 맨날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맨날 그래라고 얘기해. 여러분 자식이 막 짜증내고 울 때 너 왜 이렇게 맨날 울어? 맨날 운 거 아니거든?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울었거든? 근데 맨날 울어 하니까 진짜 맨날 우는 것처럼 본인이 생각을 해요. 오늘 있었던 사건 하나가 5년 전, 10년 전의 기억을 전부 갖다 붙여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 속의 사람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책입니다. 우리 교재니까 137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여기 아래서 5째 줄이에요. 휴대폰을 새로 사면 새로 세팅을 하고 칩을 고치려면 짐을 먼저 다 빼야 합니다. 짐이 그대로 있는데 새 단장을 해달라면 어떤 사람도 못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묵은 기억을 그대로 둔 채 내 삶만 바뀌기를 바라니 여행을 다녀와도 술 한잔을 해도 금세 또 괴로운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채로는 거센 강을 못 건넙니다. 아까워서 못 비우면 강물에 휩쓸려 항아리도 깨지고 나도 위험해집니다. 그 물을 비로소 비워야 강을 건넙니다.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어떤 사고와 방식들이 과거를 같이 함께 끌고 오면 지금 현실에서 교차되어서 더 무겁고 힘들어요. 과거의 것을 세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마음을 비워내고 수행정진을 하면서 마음 공부를 하지만 결국은 또 과거를 끌고 오면 그 무거운 과거의 짐을 또 내가 회귀해서 현실에 갖다 붙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불교에서 보면은 관세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여기서 관이라는 것은 볼관자입니다. 볼관.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세자는 뭐예요? 세상 세자예요. 음은 뭐예요? 소리 음자잖아요. 음률. 그러니까 소리 음자니까 세상의 모든 소리를 본다. 이게 관세음입니다. 관세음.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귓전 명상도 여러분의 귓전에 좋은 소리와 좋은 화건과 좋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무의식을 변화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명상의 종류입니다. 귓전 명상. 그만큼 소리가 중요해요. 그러면 관세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소리를 살피는 존재를, 보살을 관세음이라고 해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고통을 세상에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스승에게 또는 상담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까? 혼내는 겁니까? 정답을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관세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고 내담자의 마음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배우자도 똑같고 가족도 똑같고 자식도 똑같아요. 저는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반드시 정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별 얘기 하지 않았는데도 최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게 배우고 갑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제가 뭘 해드렸죠?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그냥요. 선생님하고 얘기하면 좀 마음이 가벼워져요. 이게 뭐다? 이 사람하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뭔가 안전하게 내 마음이 머물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족이 되고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에게 자녀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뭔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나에게 얘기할 때만큼은 안전한 장소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감성만 일어나게 해도 이 아이는 치유가 된다니까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자께서 50을 지천명이라고 했고 60을 이순이라고 했어요. 이순. 귀가 순해진다고 했어요. 여기서 귀가 순해진다는 것은 어떤 얘기도 들어도 내가 감정의 변화가 잘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소리도 순하게 듣고 정확하게 듣고
정화되어서 듣고 긍정적으로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자존심과 고집이 매번 올라오고 판단하고 이런 게 이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는 이순의 나이라고 봐요. 여러분이 60이 되셨다면 여러분께서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딱 3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든 자녀와 얘기하든 배우자와 소통을 하든 부모님과 소통을 하든 여러분께 누군가가 조언을 구할 때 또는 힘들다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어떤 경우에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말 하지 않기. 이렇게 해 금지. 이게 첫 번째. 이렇게 야 그거 안 돼. 이렇게 해. 이거 일단은 금지. 채환님 그래도 어떤 해결책을 내야죠. 지금 우리는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업을 바꾸는 거예요. 물론 해결책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을 변화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하라는 거예요. 조언하는 거 금지. 이렇게 라는 말 금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옛날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 말 금지. 내가 한때는 말이야 이거 이런 경험 내가 잘 알지 금지. 이거 금지예요. 옛날에 말이야 금지. 이런 말 금지하기. 자 그리고 야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야 그거 네가 잘못했네. 야 그 사람이 잘못했네. 평가 금지. 이 3가지만 금지.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그랬구나.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힘들었겠다 야. 아이고 나라도 그거 허허이 참 그랬구나. 얼마나 속상했니. 아이고 참 나라도 참기 힘들었겠다. 사실은 우리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람의 말을 듣는 공부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더 깊이 들어가면 내 마음을 듣는 공부예요. 내 마음을 듣는 공부라니까요. 상대가 한마디를 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와 스텝 바이 스텝을 밟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선생님이 빙빙 돌아갈까? 결국은 내 공부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는 공부가 아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왜 나는 참을 수가 없었는가? 왜 뭔가 분별하는 마음이 올라왔는가? 상대방을 고치기 전에 내 안을 먼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공부가 지금 오늘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해 볼까요?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해 볼까요? 판단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상대방의 말을 판단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내 의견과 마음가짐을 미리 판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잠시 멈춤. 우리는 보통 뭔가 급하게 해결하려고 해요. 그때 그 순간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다. 잠시 멈춤. 세 번째, 해결하지 않는다.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급하게 일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결하지 않는다. 또 잠시 멈춤. 그리고 끝까지 듣는다. 이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다. 또 멈추고. 해결하지 않는다. 또 멈추고. 끝까지 듣는다. 이 5가지의 패턴으로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엄청난 수행이 되고 대화의 장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패턴으로 자꾸 반복해서 연습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의 생각과 분별의 자리가 평온의 자리로 흘러갑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곧 남의 공부가 내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딱 요거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것만 기억하기.